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밥터뷰에 오늘은 네. 커넥티브 노드현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예, 원래 스타는 늦게 나타나는데 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네. 우리 센터의 최고 스타 네. 노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회사를 네. 설립하신 게 2021년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네. 2년 지났잖아요. 예. 그동안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고 예. 그 회사가 어떤 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설립은 2021년 5월에 이제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병원으로부터 이제 특허를 넘겨받는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이제 시드 투자를,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카카오벤처스랑 슈미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뭐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러 정부 과제들을 그 사이 유치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딥테크 팁스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이 돼서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그 여러 이제 프로덕트 중에서 그 엑스레이 분석하는 AI 프로덕트는 이제 그 인허가 직전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 테스트베드 병원들 두 군데에서 지금 테스트 시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이제 알고리즘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연말쯤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움직이는 제품들을 이제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거하고 네. 로봇을 개발하는 거하고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 프로덕트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뭐 가슴 사진에서 암을 검진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그 근골격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릎 사진만 해도 저희가 보통 찍을 때 한 5종류의 사진을 이제 한꺼번에 찍고 다양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AI도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여러 종류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관절염 단계 분석해주는 AI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0에서 4단계 정도로 분석을 해주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보통 그 심평원에서 뭐 진료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치료 방침 같은 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해주는 알고리즘이 또 따로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뭐 비수술 결정, 치료 방침 결정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런 프로덕트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옆에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관절을 보는 거, 뭐 척추를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런 프로덕트가 이제 어떤 점에서 좋을까 이렇게 봤을 때 관점으로 보면 일단 환자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렇게 네. 하면 뭐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병원 입장에서 뭐가 장점일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네. 전문의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네. 또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엄청난 지금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네. 그 토탈 코스트가 절감된다. 뭐 등등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세 개의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메리트가 구체적으로 있을지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 테스트 베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연구용 프로그램을 이제 써본 결과 환자들이 이제 만족하는 비율이 90%, 뭐 95%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았었고요. 왜냐하면 설명을 훨씬 더 이제 개인 엑스레이를 시각화시켜서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이제 방문하겠다. 이제 AI를 쓰는 병원에 방문하고 싶다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이제 돼서 환자는 당연히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 이제 반복되는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제 뭐 피로도라든지 노동 강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좀 절약되고 그다음에 환자를 어떤 치료를 설득을 할 때도 훨씬 그런 수고가 줄고 그런 치료를 잘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심사를 하고 이런데 뭐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강점이 네. 타겟이 인공관절, 네. 또 관절염 환자 이런 분들이 될 때 우리나라에 관절염 환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어느 정도 환자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통계로 보면은 한 65세 이제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한 4명 정도는 관절염 환자고요.
그리고 수치로 보면은 연간 진료받는 건수가 고혈압 다음으로 많거든요. 한 600에서 800만 건 정도 됩니다. 수백만 명 정도의 관절염 예. 환자가 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술을 요하는 환자, 네. 그 수술을 받는 환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년에 될까요? 그 이제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관절염이 심해서 말기에 이르게 됐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한 10만 건 내지 11만 건 가량 무릎이 그 정도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분이 10만 명 정도. 예. 근데 어디 예측을 보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몇 년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배나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던데, 네. 또 이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노인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환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지금에 있는 의사들로 이 수술이 다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죠. 일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앞으로 10년 뒤에 한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수술 건수가 미국이 지금 연간 100만 케이스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늘고 4-5배 늘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뒤에는 2배 정도로 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고령화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수술을 할 때 대략 의사가 한 3명, 4명 정도 의료진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한 분 수술할 때? 수술할 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현재 여러 추계를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데 환자는 많으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꽤 많이 이제 밀려 있고 그런 편입니다. 이 로봇이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은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사업은 이제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대표님이 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막 40을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참 서울대 의대 교수시고 네. 또 의사시고 네. 이러신데 스타트업 대표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부터 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는 AI 이제 연구들이었는데요. 그 환자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런 뭐 이제 기준에 맞춰서 그냥 딱딱 맞춰서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환자분들마다 이제 뭐 상태도 다 아주 다르고, 그냥 원하는 것도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해결을 하려면은 어쨌든 인공지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었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냥 분석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쭉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병원이 이제 로봇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빨리 들어온 곳 중에 하나인데, 로봇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은 훨씬 유저 입장에서 훨씬 편하고 환자들도 득을 많이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천을 이제 누가 해야 될 텐데, 뭐 이리저리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본인의 생각을 제일 잘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그 과학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그 과학에 이렇게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네. 의사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네. 선택하신 거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의사가 인기 직종이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의료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가 이제 뭐 경시대회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주로 그때 이제 생명과학을 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뭐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하려면은 이제 의대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뭐 사실 가까운 선배들의 권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 지금 강남 치창업 허브센터에 네. 의사 주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네. 한 분은 이제 달로스의 뇌동맥류 네.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냉동 난자를 가지고 이제 이런 출산을 돕게 하는 이런 이제 회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의사를 하시면서 교수를 하시면서 스타트업 대표를 다 활동하시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가실 텐데 네. 이 사업이 커지면 결국 의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대표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그럴 계획도 있죠. 예. 지금 그거는 뭐 저희의 역할을 또 주변 사람의 또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뭐 가야 할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이제 이 병원 내 랩에서 AI 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설립되고 수많은 특허와 논문을 지금 발표하시고 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기대하는 네. 앞으로의 계획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환자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 좀 산업 같은 데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취지에 맞게 이제 제품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시드를 회사 설립하자마자 네. 하여튼 뭐 회사가 좋으니까 시드가 쉽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지금 아까 딥tips가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것도 3년간에 한 15억 정도의 지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이후에 지금 자금 조달을 또 하실 계획이 투자 라운드를 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정부 과제들이 뭐 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뭐 조만간 저희가 그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께 우리 대표님이야말로 이제 의사고 이렇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수많은 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죠, 회사가? 네. 저희는 이제 팀이 그 소프트웨어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화 팀이 있고, 이제 운영 팀이 있고, 지식재산 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이제 경력자 분들이신데 이제 현업에서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뤄보신 분들로 잘 이제 1년간 계속 사람을 많이 이제 만나러 다녔죠. 그런 분들 다 모셔왔습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비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인재들이 모일 것 같은데, 네. 그 좋은 인재들 많이 모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근처에 관악 S밸리라는 또 좋은 창업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강남, 우리 지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또 여러 이제 개발자분들이 또 모여서 이제 일을 같이 하기에 뭐 여러 군데 이제 사시니까 강남이 이제 교통적으로 제일 좋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가 이제 같이 또 논의도 하고 그걸 여러 이제 파트너분들이 여기 근방에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여기가 지리적으로 이제 제일 좋은 게 크죠. 예. 이제 입주하신 지 한 1년째가 돼 가는데, 네. 이 산타를 사용해 본 소감, 네. 뭐 편한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굉장히 뭐 편한 게 가장 크고요. 일단은 뭐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시설들이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뭐 아쉬운 거는 당연히 이게 경쟁이 이제 치열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이제 뭐 넓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조금 못한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8인실 쓰니까 이제 한 16명, 20명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 좁을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께는. 네, 그래서 좁죠. 좁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유치하시면 좋은 사무실로 또 이렇게 나가셔야겠네요. 저는 좀 오늘 대표님 만나면서 궁금했어요. 이게 의사가, 교수가 그걸 내려놓고 스타트업에 도전한다는 게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하다. 왜 저렇게 좋은 직업을 놔두고 저렇게 어려운 스타트업의 길로 들어섰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라든가 또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은 내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라 할까? 좌우명이라 할까? 뭐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거창하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대략적인 목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후회 없이 살자가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0살까지 이제 오래 살자인데,
그러면 이제 후회 없이 사는 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의사를 하면서 환자를 잘 보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진찰을 잘하고 이게 끝은 아니고요. 지금은 약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분석을 잘해서 이제 어떤 정확한 치료, 진단 및 치료를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치료 결정을 하면은 또 좋은 그 치료 재료들을 써서 뭐 이를테면 수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제일 그 보람도 많이 느끼고 효과도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타이밍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연구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로봇 이제 수술 이제 기구들이 굉장히 이제 확장 커가는 와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할 그 굉장히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뭐 여러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이제 후회 없이 지금 이제 도전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한 거죠. 후회 없이 100세까지 산다.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의사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대표님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저요? 예. 이거 하기 전에는 오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제 스타트업 하고 나니, 수명이 짧아졌어요? 오래 살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대표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몇 세쯤이 나의 전성기가 될 것 같아? 예. 그거는 모르죠. 네, 당연히 모르는데, 아직, 지금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 더 이제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저는 70대 이후에 제 전성기가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죠? 네. 그래야 100세까지 살 때 점점, 그죠? 네.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김명석 교수님처럼 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일은 몇 세까지 하고 싶으세요? 일이요? 그거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일을 몇 세까지? 재밌는 데까지.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힘 닿는 데까지. 애도 많이 낳아야 하고 네. 일도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80까지, 90까지 일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의학과 세계 의학을 아주 발전시키는 네.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네.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랬는데 네. 그러면 거의 뭐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은 거의 지금 안 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예. 거의 항상 24시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 몇 시간씩 주무세요? 잠이요. 잠은 많이는 못 자죠. 예. 많이 못 잡니다. 네. 대표님보다 제가 행복한 것 같네요, 지금. 네. 이 입장은 훨씬 비전이 많으신데, 네. 저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예. 놀고 하니까. 네.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후배 의사라든가, 또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또 이런 의학생이라 그러나요? 예,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의대생들한테 창업을 권유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에 본인이 좀 확고한 그런, 목표나 이런, 무엇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의사의 그런 코스는,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끝나면 뭐 하고, 그리고 뭘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고, 이게 다 룰이 정해져 있는데,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룰이 없는 그냥 이제 새로운 도전이니까, 본인이 이제 가야 하는 길이 명확하게 있어야 헤매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굉장히 이제 많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여러 공격이나 그런 걸 받았을 때 당연히 잘 디펜스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체력이 좋아야죠. 체력이. 예.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체력.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네. 프로가 이제 밥터뷰라 그래요. 네. 좀 재미있게 생각하면 밥은 음식에 비교하면 네. 밥이 아니지 참. 창업을 음식에 비유하면 또 사업을 음식에 비유하면 예인 것 같아. 그런 네. 음식이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사전 질문을 받고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예.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어복쟁반이라는 음식이 압니다. 있는데, 예. 북한 음식. 맞습니다. 예.
여러 뭐 저기 냉면집 가면 이제 네, 가끔 네, 있는 네. 음식들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복쟁반이라는 게 뭐 좀 이제 굉장히 그 마늘이 많이 들어간 육수에 그 뭐 고기랑 고기도 이제 여러 부위가 들어가고 뭐 야채도 되게 여러 야채가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 상업자는 이제 여러 이제 육수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음,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그 같은 동료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글보글 복작복작 끓는 음. 그런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네. 이번 주 월요일날 어복쟁반을 먹었거든요. 아, 예. 능라도라는 음식점에서 아, 네네. 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이랬는데 네. 오늘 또 대표님께서 네. 어복쟁반에 비유하셨네요. 정말 그렇네요. 네. 네, 그런 것 우리 같습니다. 대표님이 육수 같은 존재라는 걸 오늘 또 네.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고기, 좋은 야채, 많은 직원들을 네. 채용하셔가지고, 네.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네. 바쁘신데, 네. 이렇게 우리 밥토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식사하러 네. 가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먹을 때도 뭐 찍어요? 아니요, 아, 사진 그럼- 하나만 찍어요. 네. 아, 예. 사진 하나 찍. 우리 교수님 만나기 어려워.